네, 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택하면 처참한 미래만 올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복귀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버린다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민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리라고 VOA라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전했다는 말입니다. VOA는 오늘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와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버트 칼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을 또 했어요. 다만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오늘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을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차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 유지의 우선순위를 두되 대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 미 사령관은 오늘 미국의 소리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은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아울러서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 정부와 미국 외교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뭐 강경화 장관께서 엊그저께도 미국 가면서 자기는 바이든 당선자와 참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언론에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을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할까요? 한국이 자신들에게 지금 마음에 걸린다.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 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4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골마 터지게 만든 겁니다.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을 버리고 북한을 감싸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외교 정치가 미국을 화나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안보 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의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 제가 방송 해드렸잖아요. 우리 한국도 껴주세요 했다가 해외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미국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에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강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통일부 장관 또 뭐 여러 집권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미국이 너무 많다, 조금은 보내도 괜찮다, 이런 말을 가끔씩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국을 건드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외교가 껄끄러워지면은 그게 어디로 가죠? 국민의 가슴 그리고 국민의 행복,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낙연 대표가 뭐가 그리 매일 죄송합니까? 이분은 마이크만 잡으면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을 많이 하셨으면 정치하지 마세요. 전세 대란, 서울 부산 공천, 이낙연 연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낙연 대표가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 클럽 거기에서 그 토론회에서 연신 송구스럽다 이러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나온 그런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하는 분들이 오늘 많은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전세란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부터 숙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 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 6천 가구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송구하고 죄송할 것 같으면 정책을 잘 하셨어야죠. 주거는 다른 상품과 달라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시간이 많아 걸린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이 늘어 공급이 줄면서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는데, 이거 임대차 3법 김종인 어르신도 여기에 찬성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느 한 패널이 이렇게 묻지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말,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대표? 이렇게 묻지요. 이 대표,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다, 솔직히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이 대표가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도 당당히 논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규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당원을 팔아가지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민주당의 그 잘못된 정책,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다 국민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후보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이 정말 고민이 됩니다. 예?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다 통과시켜놓고 뭘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론회가 끝났어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끝났는데 이 대표는 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신 충고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제가 정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안 내겠습니다. 이건 없었습니다. 그건 낸다는 얘기죠.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추행하지 않을 사람으로 꼭 이번엔 후보를 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시장 된 다음에 성추행 헐전할지 이 대표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관심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 사람을 안 내겠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참 답답해. 이 시간은 답답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